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반도체 멘토 정윤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쉽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기업은 인터엠이 되겠습니다. 인터엠은 국내 상장사 중에 드물게 음향기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오랜 시간 적자를 보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흑자를 연속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의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는 본업의 실적 변화보다도 소송 관련해서 쌓아놨던 충당금이 환입되면서 얻어진 효과이기도 한데요. 이 이상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지 인터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엠의 제품들은 이러한 산업용 음향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음향기기도 매출이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대부분 솔루션 형태로 매출을 내고 있고요. 이러한 매출 내는 형태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무선 매출도 있지만 이 PA와 SR이 이런 핵심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PA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 어드레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대중적으로 이렇게 좀 흔히 생각하시면 사내 방송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 방송, 그리고 뭐 민방위 방송, 이런 방송 등 하는 시스템을 이야기하고요. 다른 말로는 전관 방송이라고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냥 사내 방송, 아파트 단지 방송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랑 반대되는 걸로는 이제 SR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사운드를 다시 강조해 준다. 리인포스먼트라는 용어를 줄여서 SR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이제 공연이라든가 각종 강연장에서 쓰는 음향기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는 강연자나 혹은 뭐 공연하는 가수들의 목소리를 음향을 좀 더 뚜렷하게 강조해서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SR 음향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이에 대해서도 매출을 내고 있는 음향기기 솔루션 기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는 제일 큰 기업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 PA 부분, 전관방송 부분에 있어서는 점유율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해당 솔루션들을 천천히 보면요. PA 같은 경우는 SR보다는 조금 더 간단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높은 이런 해상도의 뭐 음질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고 목적을 전달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방송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뭐 아파트 단지나 민방위 방송, 구내 방송 등으로 사내 방송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SR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더 많은 제어부의 장치들과 증폭 장치들을 사용함으로써 공연 목적에 맞게, 강연 목적에 맞게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갈수록 이 PA와 SR이 범위가 갈수록 엷어지고 있는데요. 서로 간에 이제 PA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뚜렷한 음질을 제공해줘야 되고 SR 같은 경우도 좀 더 많은 관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가 옅어지고 있고 인타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통합 솔루션, 턴키 솔루션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장점을 활용해 가지고 매출을 늘려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이런 영업을 하는 스피커라든가 방송용 음향 관련 기기 시장은 국내 시장은 상당히 성숙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큰 폭으로 시장이 성장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크게 가라앉지도 않고 매년 일관된 매출을 꾸준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을 벗어나서 해외 매출을 가져오는 게 인터엠에는 하나의 더 숙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2021년에 터키 철도 방송 관련 수주를 가져오기도 했었는데 이와 같은 해외 수주 활동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오는 것이 필요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인터엠은 좀 드물게 이제 9월달 결산 법인인데요. 보통 12월까지 사업한 거를 결산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9월로 1년을 마무리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6월달에 나왔던 보고서가 3분기 보고서가 되고요. 이제 12월 말까지 나올 보고서가 이제 최종적인 2023년 9월 연말 결산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눈에 보이는 거는 상당 부분 영업이 흑자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에선 한 가지 좀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이 판매 관리비 부분인데요. 좀 판매 관리비가 이상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이시지 않나요? 갑자기 300억이 165억이 되고 17억이 되고 갑자기 사람을 다 자른 것도 아닐 텐데요. 이유는 인터엠이 소송이 하나 걸린 게 있었습니다. 대북 확성기 관련해가지고 군납비리로 좀 수주를 많이 받았다. 과장해서 받았다. 이렇게 소송을 받은 게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2021년에 해당 소송 이슈로 충당금을 좀 쌓아놨고요. 2023년 판결에 따라 가지고 해당 충당금을 소멸시키면서 판매 관리비가 확 늘었다가 확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소송 관련된 이슈가 기업에 많이 개입을 했고, 실질적인 판매 관리비는 이 160억 내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감안해 보면은 사실 올해 같은 경우도 매출 총이익이 112억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영업이익은 적자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이 남은 3분기 활동 동안 얼마만큼의 매출 이익으로 들어오면서 흑자로 될지 이 부분을 연말 감사 보고서를 통한 확인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엠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음향 솔루션 기업으로서 어쨌든 소송 리스크는 좀 해소가 됐다. 충당금 쌓아놨던 거를 좀 이제 다시 돌려받았기 때문에 풀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익으로 잡힌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후에는 얼마만큼의 다시 안정된 영업이익 구조를 만들어 갈지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음향 시장은 상당히 성숙되어 있는 가운데 이제 PA 시장 외에도 어떻게 또 점유율을 확대해 갈지가 성장의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고요. 그래서 2023년 흑자 달성 여부를 좀 체크하면서도 실질적인 흑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으로의 또 초과적인 수주를 어떻게 받아올지 이 부분이 동사의 좀 성장에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인터엠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